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시간 전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2019년 2월 22일 지금 정오입니다. 10시에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렇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던 황교안 씨가 22%, 오세훈 씨가 지지 37%, 김진태 7%, 오세훈 씨가 오히려 압도적으로 1위로 나가는 이변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사람 중에서는 황교안 52% 역시 1등입니다. 오세훈 24%, 김진태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경선에 2월 27일 경선에 대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주목거리입니다. 여론조사는 30%가 반영되고 나머지 70%는 약 30만 명의 당원표가 결정을 합니다. 7대 3입니다. 이 일반 여론조사대로 하면은 황교안 후보보다는 오세훈 씨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과 완전히 다른 지금 여론 구조를 가진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 중에서도 당원은 또 다를지 모릅니다. 이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 여론조사 쪽으로 당내 여론이 슬며시 수렴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누구를 가장 지지하느냐를 보고 지지 후보를 아무리 당원이라도,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총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봤는데 오세훈 후보의 역전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역전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5일 남았는데 이 5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이번 자유한국당 대표 선거는 이게 그냥 보통 의뢰에 있는 선거와는 다릅니다. 이게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야당 대표 선거가 역사를 바꾼 적이 몇 번 있습니다. 1970년 당시에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1등할 줄 알았는데 김대중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1979년 5월 30일 지금 마포 당사에서 있었던 신민당 총재 경선에서 이철성 씨가 이길 줄 알았는데 강경투쟁을 주장한 김영삼 씨가 총재, 이것도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해가지고 총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를 향해서 강경투쟁 모드로 가다가 국회에서 제명되고, 그 다음 그 직후에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게 부마 사태죠. 그 열흘 뒤에 박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이게 촉발점이 바로 야당 총재의 새로운 등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정치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후보가 될 경우와 오세훈 후보가 될 경우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일단 지금 양자구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충격은 아마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의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후보의 노선은 대충 예상이 됩니다. 황교안 후보의 노선은 안보를 중시를 하고 법치를 중시하고 상당히 모범생적이고 빅텐트를 주장하면서 보수 단결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도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꺼리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중도.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이렇게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저는 보수로는 안 된다, 중도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한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중도와 손을 잡아야 총선 대선 이길 수 있다. 보수만으로는 총선 대선 필패다 하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나 한국의 보수층에서는 중도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도는 기회주의자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가 보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중도를 버리고는 보수는 고립돼 버립니다. 제2당도 불가능하죠. 한국갤럽의 조사에 보면 내가 중도라는 사람이 28%입니다. 내가 보수가 26%더 많아요. 중도가. 내가 진보다 29%. 어떤 조사에서는 중도가 더 많은 진보보다 많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다음 총선 대선에는 반드시 내가 나서가지고 보수와 나는 그 자신을 개혁적 보수라고 합니다. 오세훈 씨는 자신을 개혁적 보수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선거 관행을 개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상급식에 도전해가지고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했다. 물론 졌지만은 그것을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왜 그 뒤에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정치판에 나타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도가 손을 잡아야 이긴다. 보수 중도 연대론 이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122석인데 다른 데서 이겨도 수도권에서 지면 안 된다. 122석. 여기서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서울시장을 지낸 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저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지만 그 연설을 듣는 순간에 아 이게 대안이구나. 이런 이야기 하기 힘든데 한다는 하면 욕을 먹을 것이 뻔한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상당한 설득을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때 중도 보수가 통합을 했어야죠. 연대를 했어야죠. 즉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단일화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단일화 하려는 움직임이 약간 있긴 있었지만은 그 시간 촉박해가지고 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41%의 득표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도록 한 거죠. 이것은 보수의 전략적 실패입니다. 그리고 시도조차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총선에서 되풀이돼버리면은 반드시 진다 하는 이 오세훈 후보의 말이 먹혀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상대적으로 이 황교안 후보는 참 모범생이고 교양 있는 분이고 한데 뭘 보여주었어야 하느냐 하면은 강력한 투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큰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6개월 동안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권을 헌법으로 심판하겠다. 뭐 탄핵하겠다든지 고발하겠다든지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너무 좀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가 안 돼서요. 이게 아쉽습니다. 탄핵을 존중하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인이 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옳았다, 걸렀다. 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사설 쓰는 논설위원처럼 해야 됩니다. 논설위원이 사설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면 사설이 안 되죠. 좌우간에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탄핵 잘못되었다 본다. 탄핵은 이런 점에서 탄핵 사유가 아니었다. 더구나 감옥 갈 사유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인정해버리면은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해버리면은 황교안 후보가 설 자리가 좀 애매해져요.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탄핵을 정리하고 나가자. 탄핵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김진태 후보는 탄핵은 부당했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황교안 후보가 입장이 좀 어정쩡한 모습이 되고 이게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 요사이 정치에서는 스타일이 참 문제입니다. 말 내용보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옷차림이냐 하는 게 바로 메시지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해요.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인상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제일 우선 뭐 인물도 괜찮고 정치인답게 여유가 있다. 황교안 후보는 좀 딱딱하다. 관료 같다. 모범생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안정감이 있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의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하나 이 전당대회가 다행인 것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빙 승부인데 지더라도 정치적 입지는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은 이 보수 진영이 이제는 보수 진영보다는 보수 중도라고 해야 됩니다. 반좌파 진영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반좌파 진영, 대한민국 세력, 애국 세력이라고 하죠. 이 애국 세력이 두 지도자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표로 당선되는 사람과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 그게 황교안, 오세훈이라는 6개월 전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나 합쳐져야 됩니다.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두 사람이 정치권에서 보수 세력을 이끌 수 있는 제목을 하나 만들어내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이 여론조사나 이걸 보면서 특이한 점은 일반인의 여론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여론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인의 여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일반인들이 좌파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왼쪽으로 간 면도 있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막 골수 보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골수 보수도 여러 가지 울분이 쌓여가지고 더 오른쪽으로 간 면이 있겠죠. 한쪽은 왼쪽으로 가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사실은 수렴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수렴하느냐.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일반 여론을 끌고 올 것이냐. 일반 여론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영향을 줘가지고 왼쪽으로 더 끌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김진태 후보로 대표되는 이 일부 태극기 부대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태극기 부대가 너무 공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요새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 취재하는 기자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 오히려 역장을 부르고 있는데 그러나 그 대회장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마치 주도권을 잡는 것 같았지만 여론조사를 이번에 보니까 당 내든 당 밖에서든 지지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강경론은 운동권에서는 강경론이 먹힙니다. 그러나 선거로 들어가면은 이런 강경론 그리고 원리주의 이런 사람들 원리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힐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중으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강경론이 선거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와 오세훈 후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 있었어요. 그것은 핵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황교안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핵무장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아주 미온적이었습니다. 이것도 의외였어요. 황교안 후보는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우리가 핵무장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카드가 생긴다. 주도권이 생긴다.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의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것도 오세훈 후보의 이 급부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일 있으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약 30만 명이 투표하는 것이 70%가 반영이 되고 일반 여론조사는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 경선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의미 있는 결론. 지금 뭐 언론이 5.18 망언 등등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의 가치를 좀 낮추어 보는데 그 결과는 저는 결국은 긍정적 방향으로, 즉 문재인 세력과 대결하는 지도자를 뽑게 될 것이다. 지도자를 뽑게 될 것이다. 그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 드라마틱하면은 더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감사합니다.